갤럽 여론조사도 지금 윤석열 최저점 찍었거든요. 탄핵되면 아마 이제 한 자릿수로 내려갈 건데 올라온 갤럽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언론 헤드라인들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한 주 만에 5%포인트 내려 10일. 탄핵 찬성 75%. 75%면 그냥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 11% 있잖아요. 제가 저 11%를 오늘 만났습니다. 이게 오늘 방송실로는 이제 지하철 딱 타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어떤 할머니가 신문을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하나씩 받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받았어요. 딱 받고 보니까 윤석열 계엄은 정당하다. 라는 신문을 찍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쪽 뭐 이야. 무리해서 만들었겠죠. 진짜 돈도 많다. 예. 자, 그 다음은 당정 지지율 최저, 취임 후 최저, 국민의힘 윤석열 지지율이 최저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다음 주는 아마 윤석열 지지율 한 6, 7% 나올 거예요. 조선일보 헤드라인도 한번 볼까요? 윤 대통령 지지율 11% 역대 최저 이렇게 나옵니다. 일부러 저쪽 언론들이 갖고 온 헤드라인을 많이 쓰려고 노력해요. 그들에 의해서 작살나는 거라면 더 보고 싶거든요. 자, 그래프 한번 볼까요? 윤석열 국정 지지도 부정 85, 긍정 11. 오늘 10일이라고 해서 조금 실망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다음 주에 5 나올 겁니다. 5. 진짜. 그 김건희가 5자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윤석열 여론조사 지지율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 쩍벌이었잖아요. 네. 결국에는 취임하고 나서 한 번 정도 딱 한 번 정도 50% 조금 넘었었고요. 그 다음 주부터 내리막길 타다가 지금 11까지 내려왔어요. 정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정도 쩍벌하면은 피가 날 만도 한데. 이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 갤럽 여론조사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당연한 거라서. 네. 지금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만든 게 하나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식조사. 윤석열 탄핵 찬반 찬성 75 반대 21. 비상계엄 사태 내란인가 아닌가 내란이다 71 내란이 아니다 23. 이게 더 너무. 저분들은 뭐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분들은 가치 판단이 안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서문시장 가가지고 인터뷰한 거 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답이 없어. 예. 변하지 않아. 아니 나라 팔아먹어도 지지하는 분들한테 뭘 바랍니까? 윤석열 조기 퇴진 전제 국무총리 국민의힘 국정운영안 찬반 여기 이제 질서 있는 퇴진해가지고 요거는 반대 68 찬성 23 이런 거니까 야 니들이 무슨 뭐 법적인 무슨 권한으로 그래 했던 그 여론조사고요. 표로 한번 볼까요? 윤석열 탄핵에 찬성합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찬성하는 숫자만 불러드릴게요. 서울 81, 인천 경기 79, 대전 세종 충청 73, 광주 전라 88, 대구 경북 62, 부울경 66, 남성 76, 여성 75, 18세에서 29세 86, 30대 82, 40대 86, 50대 86, 60대 60, 70대 이상 49인데 49. 반대는 43밖에 안 그래 됩니다. 이번에 네. 거의 70대도 지금 찬성이 더 많아진 거예요. 네, 아무리 그래도 좀 심하거든. 국민한테 70대가 촛불이를 봐도. 겨누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있어. 내가 우리나라 국민들 80%는 기회주의자라고 말하는 게 대세가 막 잡히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뛰어내리죠. 나는 윤석열 지지한 적 없다 같은 뛰어내리고 뛰어내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먹어도 윤석열 지지하고. 나 그 과정이라고 일단 봅니다. 자, 다음. 오랜만에 보네요. 긍정평가 이유, 부정평가 이유. 전체 봐봐요. 긍정평가자가 111명이에요. 111명, 1000명 중에. 긍정평가 이유가 외교랍니다. 이분들은 지금 어디 태평양 전쟁 끝나고 섬에 있는 뭐 일본군이세요? 그 밑에가 더 놀랍네요. 비상계엄 긍정평가 선포. 이슈가 비상계엄이래. 정말. 여러분 있잖아요. 그 디폴트 값이란 말은 잘 모르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기본값이라는 거냐. 그냥 깔고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어느 사회에나. 미국도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 극우적 성향. 내가 극우인지도 모르면서 극우인 사람들. 가치 판단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이런 여론에 휩쓸려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남아있는 여론이
나중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나 총선할 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아예 당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다음에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평가한 사람이 1000명 중에 851명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49%. 이거는 갤럽이 상담원을 통해서 물어볼 때 하나만 답하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비상계엄 49, 경제 민생 물가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6, 김건희 문제는 썩 들어갔습니다 2. 왜냐하면 하나만 답하라고 하니까 저희 국가 혼란 불안약이 2%인데 포함되지. 예, 비상기업 포함하면 51%잖아요. 네. 자, 지금 갤럽 여론조사는 이렇습니다. 완벽하게 무너졌죠. 어느 쪽이든 간에. 아마 다음 주에는 갤럽 여론조사 한 5에서 7% 봅니다. 더 이상 쉴드 못 쳐요. 다른 여론조사들도 이미 이번 주 내에 나오는 지표들이 대부분 그랬는데 지금 11% 이상하게 갤럽이 약간 감질나게 하는 게 있어. 확 무너지는 게 아니라 1, 2% 남겨둔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인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감질나게 하면 바로 그 다음에 만들어줘요. 되게 신기하더라. 그리고 아마 전통적인 보수 지지자들은 주위에 다 숨어버렸을 겁니다. 윤석열이 부끄러워서. 내가 비난받을까봐.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을 공개적으로 실드 치는 사람 있죠. 예. 그냥 아픈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공격하면 안 되죠. 냅두세요 그냥. 예, 챙겨줘야지. 아까 말한 디폴트 값이 그거예요. 예, 기본값이라고. 예. 사회는 그렇게 굴러가는 거지 완벽하게 정상인의 세상은 못 만듭니다. 어제 나왔던 긴급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이렇게 됩니다. 비슷해요 갤럽이랑. 이건 이제 기기가 물어보는 자동응답인데 윤석열 퇴진 주장 국민 여론 즉시 하야 탄핵 73.6 아까 75랑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이 거의 지금 같은 숫자로 수렴하고 있어요. 국민 4분의 3. 그러니까 어쨌거나 모든 국민이 퇴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예. 정도 되면 퇴진의 방법이 다른 것뿐이지 아니, 다 저런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숫자를 거잖아요. 보고 국민의힘은 아직도 버티고 싶을까요? 네. 저게 국민의 여론인데. 네.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고 아까 그 윤석열을 끝까지 지지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박선원 의원 지금 오셨네요. 보니까. 자, 윤석열의 11%는 누구냐라고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궁금해요. 보수단체의 처절한 외침. 윤 대통령 회견 정말 잘했어. 싸워 이기겠다는 확신이 있어 보여. 아휴 진짜 여러분 하나. 이게 11%의 실체예요. 야, 그 지금 윤석열이 TV 나와가지고 어퍼컷 세레모니 한번 하면 또 자지러지겠네, 막 좋다고. 그러네. 30% 중에 그래도 절반 이상은 날아가긴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이 총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한 유튜버를 접촉 시도했다 이런 보도도 하나 나왔었죠. 네. 저런 유튜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새날이나 이쪽 유튜브만 보니까 또 지상파 유튜브만 보니까 안 보이시겠지만 그거 유튜브 어마어마해 숫자가 몇만씩 되는 애들 지금. 네, 근데 저게 지금 우리가 그동안 몇 번 비판을 했던 엄경영이라는 사람의 유튜브입니다. 그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시대경영. 시대경영 연구소인데 네. 저 대표는 다른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엄경영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그렇지. 예, 그걸 많이 보고 있는데 일단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무엇보다 그 권순위를 공격을 한 게 있었어요. 야바위 속을 권순위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번에 그 체포 리스트에 권순위를 들어간 게 저걸 보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네. 아무튼 윤석열은 확실히 그런 거. 조중동도 안 본다. 나는 그거 유튜브를 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하는 11%의 생각들이 똑같은 거예요. 선관위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본인이 당선된 시스템 자기 부정이다. 저 선관위원장도 본인이 임명한 거 아닌가요? 아니. 선관위원장 본인이 임명했다기보다는 저 임기가 길어요.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건데 실무를 보는 사무총장을 자기 대학교 동기로 그렇죠. 임명했잖아요. 네, 사무총장. 그러면 실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선관위원장은 약간 좀 명예직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실무는 사무총장이 하는데 사무총장을 자기 친구로 앉혀놓고 부정선거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죠. 윤석열이의 멘탈 속에는 내가 대선은 10% 정도 이겼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놈이라서 세상 저런 돌대가리가 아유
그다음에 윤석열이가 왜 윤석열 정권 내내 아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중국 혐오가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네. 저쪽 극우 세력들 윤석열 지지하는. 저게 진짜 그 어제 윤석열 담화에다 제일 심각한 게 저는 저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을 적으로 규정한 거잖아요. 간첩이라는 건 적국의 스파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행동들, 그러니까 뭔가 뭐 보안 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거나 안 그러면 산업 스파이 정도로 언급했다면 외교적으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거는 뭐 우호국 사이에서도 항상 일어나는 일이니까. 하지만 간첩 행위라고 콕 집은 건 그 상대국을 적이라고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이게 지금 대통령이 할 짓이냐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외교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반박을 했어요. 그 내용은 앞에 환경과 경제 방송에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깨놓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되는데 가장 도움을 준 게 중국이에요. 수출 중국이 제일 많이 해먹었잖아. 30년 동안. 그거를 일거에 부정하면서 현재 기재부 장관인 당시 최상목 경제수석이 중국 시장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 혐오를 정권 유지에 써먹었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빨갱이 이론이요.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을 지지하는 11%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저 생각이 5.18 때부터 지금까지.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 그러면요. 윤석열 씨 그리고 11%의 윤석열 지지자 여러분. 내란 세력은 죽어도 좋다고 얘기해서 국민들이 선동하면서 내란 세력 다 죽이자라고 돌아다니면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저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일반 국민들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진이 이미 이때가 언제입니까? 2016년인데 그때 지금 4년이잖아요. 네. 저 집회에 나가셨던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다른 세상에 계실 거고. 달라진 게 없어요. 그때는 지금이랑 근데 똑같습니다. 이제 놀라운 건 그때 집회에 있던 분들은 여전히 건강하다는 거. 예. 네. 자, 다음 마찬가지예요. 빨갱이 만능. 그게 점점 줄어들어서 언제부턴가 색깔론이 안 먹혔거든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게 한 20-30년 됐어. 아마 그게 북한한테 총질해달라고 했던 그 사건이죠. 북풍 사건. 예. 그 위에 안 먹히기 시작했어. 막 국정원 동원해서 간첩 조작해도 안 먹히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저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군을 동원해서 이제는 북한군을 동원이 안 되니까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한동훈 사살이라 이거잖아 지금. 예. 자 그리고요. 자 여러분 이거 대부분 아실 텐데 윤석열이 국민들한테 계엄 트라우마를 경험했다고 소송하시는 분들 계세요. 벌써 10,000명 넘었다고 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재산을 탈탈 털어야 된다. 내가 봤을 땐 지금 김건희는 윤석열 손절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 소송 준비 모임에 하고 싶으신 분들 이 QR코드 통해서 들어가시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입니다. 네. 자, 여러분. 자, 두 분은 고생하셨고요. 나는 승환 오빠 물어내. 오늘 가장 핫한 인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박서원.